이어서 두 번째 강의 시작합니다. 제목은 마을 목회에 적용한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만들기인데요. 우리 인천 해인교회 또 오랫동안 목회하시면서 작은 교회를 또 이와 같이 건강한 교회로 세우고 성장시키셨고, 지금은 내일을 여는 집 이사장으로 또 인천 녹색연합 대표로, 그리고 이전에 오랫동안 기독교 사회적 기업 지원센터 총괄 본부장으로 각 교회에서 사회적 사역들 또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들 감당하셨습니다. 우리 이준모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김동래 목사님 마이크에다가 박수 치는 거 저는 처음 봤는데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여기서 가까운 곳이에요. 그 인천 계양구에 계양구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우리 김동래 그 목사님 제가 대학교 시절 때 그 기도학생 운동하면서 만났던 목사님이라는데, 저는 서강대학교에서 기도학생 활동하다가 한신대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있었는데, 제 꿈이 옛날에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 우리 자유 얻었네 그런 찬양이 있었죠. 그래서 그 찬양에 맞춰서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우리 목사 되겠네 이런 그런 찬양 부르면서 성장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고등학교 때부터 하이CCC 활동을 하고, 근데 그렇게 성장했던 사람들이 제 위로 아래로 해서 자전 춘천 석사감리교회에서 목사가 20명 넘게 나왔어요. 그래서 참 대단히 열정적이었던 것 같아요. 춘천 성시화 운동 하면서 그래서 이제 대학에 온 이유가 뭐냐면 그 목사가 되려고 했는데 집에서 목사 되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제가 저희 집에서 4번째 목사인데 위에 3분이 다 예장 합동층 목사예요. 예장 합동층 목사다 보니까 좀 목사 안 하고 좀 다른 거 하면 안 되겠냐, 어머니가 아주 간곡하게 부탁을 하고 그래서, 근데 어떻게 중학교 2학년 때 서원 기도를 해버렸으니 그 어떻게 방법이 없다 고 생각하니까 참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그런 게 생각해갖고 신학 교수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신학 교수도 하면서 목사가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갖고 서강대 도고동문학과를 갔는데, 독일로 유학 준비를 대학원 마치고 하고 있는데 생각지 않게 IMF가 왔어요. 그 IMF가 오니까 환율이 막 뛰는 거죠. 지금이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환율 엄청나게 뛰고, 그리고 유학 갔던 사람도 막 돌아오고, 그러니까 제가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그 교회에서 유학은 좀 더 기도하고 미뤄둬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교인들이 실직을 하는데 당장 교회 존립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교인들을 취직을 시켜주려고는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력서 쓰는 법을 그때 이제 배우기 시작한 거예요. 이력서 쓰는 방법도 배우고, 그리고 회사 찾아가고 취직시켜 달라고 요청을 제가 하고, 그리고 이런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장님, 혹시 회사가 많이 어려워갖고 직원을 감축할 일이 있으면 제가 대신 잘라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믿고, 목사를 믿고 취직을 시켜주면, 그러면 제가 열심히 자전해서 회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발로 뛰어다닌 거죠. 아까 제가 오늘 보니까 우리 제 앞에서 강의하시는 장 목사님, 저도 열심히 일한 목사지만 저분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작은 도서관 하나로 저렇게 모든 걸 다 풀을 수 있을까? 지금 고민돼서 저도 한번 가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발로 뛰었어요. 발로 뛰었는데 놀랍게도 IMF 기간 동안에 그 교인들이 다 취업이 됐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이런 제안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교인들이 취업이 다 됐으니까 그 교회 바깥의 실직자들을 위해서 좀 일해줄 수 없냐, 그렇게 이제 교인들 중에 제안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 참 좋은 생각이다고. 그리고 이제
좋은 생각으로 받고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 취업시키려고 그러니까 조금 더 좀 체계할 필요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고용노동부에서 이제 일자리 공지 난 거 그 프린트해갖고 교회 벽에다 붙이고, 그리고 또 뭐 취업하는 방식도 취업하려면 컴퓨터도 사용해야 되니까 컴퓨터도 놔드리고, 뭐 이제 이렇게 이제 조금씩 하다가 이분들이 왔다가 그냥 가면 좀 안쓰럽더라고요. 그래서 밥을 좀 먹여야 되겠다. 그래갖고 그냥 제가 그냥 교회에서 개척교회니까 그냥 같이 점심 먹듯이 밥 하나 하고 김치 하나 넣고 라면 끓여서 먹었는데, 점점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늘기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주 결정적인 게 비 오는 날 사실 그때 IMF 이후에 여러분들 뭐 아마 생각나시겠지만 서울역, 그다음에 영등포역, 그다음에 을지로 이런 데에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한 끼 식사를 얻어먹기 위해서 100m씩 줄 설 때였거든요. 그리고 우리 인천 계양구도 제가 우리 계양산 바로 밑에 저희 경인여자대학 옆에 있거든요. 근데 그 라인에 보면은 그 약수터로 올라가는 길이 있는데, 그리고 그 앞에 공원이 있고 공원에도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았고 약수터로 올라가는데도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넥타이 메고 산으로 올라가요. 그 당시에.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죠? 옛날에는 마을 신문들이 이렇게 많았어요. 그죠? 교차로 뭐 이런 거. 근데 그런 곳 속에서 이제 어떤 취업 정보 알고 벽에 붙이고 맨 처음에 그렇게 올라가고 이랬는데, 결정적으로 비가 와갖고 이분들이 야외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전에 제가 많이 홍보를 해놨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소문은 알고 있었는데, 교회 가고 그 조그만 교회 가서 밥 얻어 먹는 게 좀 그렇다. 이제 이런 심리적인 그런 게 있었는데, 이게 보슬비가 아침부터 내리니까 이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교회로 오는데 한꺼번에 한 80명 정도가 온 것 같아요. 와, 그때는 깜짝 놀랐어요. 교회 이전 예배 제가 드릴 때 그때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온 적이 없어요. 교회 교인 수를 헤아리지 않고 목회하겠다는 게 제 마음이었는데, 앞에 서면 교인 수가 헤아려지는데 어떻게? 그죠? 오늘 누가 안 왔네? 뭐 이렇게 다 그 정도로 어려운 개척교회였어요. 1998년에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를 만들었어요. 이제 어디 해야 되죠? 네. 네. 그래서 이제 해인교회는 원래 1986년도에 만들어졌는데, 실제로 제가 가서 목회를 시작한 거는 1994년도에 가서 목회를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실직자 쉼터 및 자활 모임터를 만드는데, 그게 이제 IMF 때 만들어졌는데 올해로 벌써 24주년이 됐어요. 24주년이 됐는데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자에 보면 리플렛 있죠? 큰 책, 제일 큰 책이요. 그거 한번 보실까요? 여기 봐도 되는데 큰 책 보시면 맨 앞장 보시면 맨 앞장에 이 똑같은 그림이 있죠? 예, 똑같은 그림이 있어요. 자, 보시면 그 맨 오른쪽에 내일을 여는 자활 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슬비가 와각선에 밥 먹으러 온 사람들 데리고서는 밥을 먹기 싫은데 80명 한 번 오고 한 번 문이 확 열리니까 그 다음에 보슬비가 안 와도 사람들이 오더라고. 그러니까 매번 오니까 이게 이제 밥을 내주는 게 정말 걱정인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밥을 하는 것 때문에 걱정이 돼갖고 뭐 교회 재정을 쓰기는 썼는데 그거 뭐 교회 재정이 워낙 적으니까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었고, 제가 친구들 찾아다니면서 한 사람당 20만 원씩 재정 지원을 좀 받아갖고, 근데 그것도 뭐 한 2달 좀 쓰니까 그냥 무너지더라고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했던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니가, 저희 집이 굉장히 가난했었는데 어머니가 교회 다니면서 그 구호품, 제가 강원도 춘천이 고향인데 강원도 춘천에는 캠페지가 있었어요. 미군들이 하는. 그래서 옥수수 가루를 이런 걸로 교회를 통해서 받아온 적이 있어요. 그때 그래서 야, 내가 이분들을 위해서 좀 얻어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교회가 그냥 임대 건물이었어요. 그냥 4층 건물에
3층에 있었는데 1층이 중국집이 있었어요. 그래서 중국집에 가갖고 제가 뭐부터 얘기했냐면은 위에 실직자들이 많이 와서 그러는데 돈은 없고 혹시 팔다 남은 짜장면이 짜장이 있으면 좀 주면 밥을 이렇게 덮어 먹겠다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이제 짜장을 얻어오고 떡을 얻어오고 떡방앗간에서 안 팔린 떡을 얻어오고 그다음에 야채 가게 가서 야채 시들어진 거 상품 가치가 떨어진 거 이런 걸 얻어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매일 그 밥하고 라면 먹고 그러다가 짜장을 얻어온 날이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이제 뭐 이게 라면 끓여서 거의 한 달 이렇게 먹다가 짜장을 얻어와서 먹는데 먹는 소리만 나요. 그냥 딱 쩝쩝대는 소리만 나. 얼마나 사람들이 그 라면밥 먹다가 짜장밥을 먹으니까 근데 그걸 보고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딱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 내가 저 사람들을 위해서 짜장만 얻어올 소냐. 그리고 생각해갖고 이제 떡을 얻어왔는데 그 다음에 어떤 분이 야 우리 목사님 떡까지 해주네. 이래갖고서는 이제 또 떡 받아온 거 또 감동이 됐어요. 그래서 계속 얻어오기 시작을 했는데 그게 나중에 지금 우리가 푸드뱅크가 된 거예요. 네. 나중에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람들 무료급식에 오신 분들을 데리고 무료급식하고 직장 알선해주고 이런 일을 돌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집에를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안 돌아가. 왜 안 돌아가나 했더니만은 돌아갈 집이 없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데리고 노숙인 쉼터를 만들었어요. 그 노숙인 쉼터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 그 노숙인들 중에는 개중 아주 부지런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자립을 한 거라. 자립을 해갖고 나갔는데 나보고 뭐라 하냐면은 신방을 와달래요. 그래서 휴지 한 달에 사갖고 갔지요. 가니까 야 세상에 이 집이 이렇게 긴 축사로 이렇게 돼 있는데 101호, 102호, 103호 이렇게 갖고 10개의 방이 나눠져 있는 거예요. 한 사람 누우면 겨우 잘 만한 공간에 공동 화장실, 그다음에 공동 수도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사람, 거기 그런 어떤 형태의 집을 저는 처음 봤어요. 그래갖고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살까 궁금해서 또 상담을 해보니까 오래전부터 몸을 팔다가 도심지에서 몸 팔다가 지방 다방에 가서 이제 밀려나다가 그다음에 항구 쪽으로 밀려나다가 거의 이제 갈 데 없어 막장인데 그 쪽방에 와서 사는 거예요. 거기 이제 월세가 싸니까. 그래서 야 이런 사람들이 또 있을까? 그래서 이제 그쪽 주변을 살펴보니 쪽방이라는 것들이 이제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집 주인 입장에서는 월세를 많이 받으려고 하는 곳에서 좁게 하고 보증금은 50만 원 정도만 걸고 월세를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이렇게 방에 따라서 받는 거죠. 쪽방을 발견하게 되고 그래서 쪽방 실태 조사를 했어요. 인천시 전체 실태 조사를 하면 한 800세대가 나오는데 특히 인천 만석동에 쪽방이 아주 이렇게 굉장히 많은 쪽방이 있더라고요. 한 200 몇 세대가 이렇게 있는 거를 발견했어요. 그래서 거기다가 쪽방 상담소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쪽방 상담소를 만들고 쪽방 상담소 통해서 쪽방 주민들을 만나보니까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게 일자리더라.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또 노숙인들 데리고 있으니까 부부 노숙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또 여자 노숙인이 연락이 왔는데 왜 여자 노숙인은 없냐, 노숙인 시설은 없냐. 그래서 할 수 없이 여성 노숙인 시설을 만들었어요. 또 그래서 상담하다 보니까 그분들 중에 어떤 원인으로 이렇게 노숙을 하게 됐는가. 가정폭력으로 이미 오래전에 가정이 해체돼서 여인숙이나 여관이나 모텔에서 일을 하거나 식당에서 일을 하다가 IMF가 와갖고 이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서 기도원으로 갔다가 친구 집으로 갔다가 개척교회 유아실에서 자다가 별 케이스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만나게 됐고 그래서 결국에는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가정폭력 상담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가정폭력으로 뛰쳐나온 사람들이
병원에 몰래 숨어 있거나 친구 집에 있거나 이러다가 피신할 곳이 필요했던 거죠. 남편이 쫓아오지 않는. 그래서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 시설을 만들게 됐고, 이제 이렇게 이제 계속 가게 되는 거예요. 쭉 가게 되는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무료급식 그 맨 처음에 밥하고 김치 넣고 라면 끓여서 먹던 그때의 노숙인들이 이렇게 이제 실직자들이 이렇게 오다가 나중에 지역 할머니들이 오기 시작을 했어요. 지역 할머니들이 와서 밥을 왜 노숙자만 밥 주냐, 우리도 어렵다, 밥 달라. 그래서 이제 어른들한테 밥을 줬는데 어른들은 조금 다른 게 뭐냐면 낯가림이 좀 많지 않아요. 예, 그래서 교회가 무료급식을 하면 많이 와요. 그러니까 노인들 대상으로 이런 프로그램을 갖는 게 좀 수월해요. 예. 그래서 이제 그 노인들이 오는데 그분들이 자기네 밥 주고 고맙다 그러면서 노숙인도 밥 주고 일자리를 구해주니까 우리도 일자리를 만들어 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일자리를 만들어 주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공동 작업장에서 왜 펜시 활동 그 있죠, 왜 뭐 샤프통에다 샤프심 20개 세 갖고 넣는 거. 예, 그다음에 뭐 요만한 비닐 안에다가 샤프심, 지우개, 볼펜, 연필 이렇게 넣어서 한 세트 만드는 거. 이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그건 정말 돈이 안 되는데 그때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노인들이 일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노인들은 낮에 교회 와서 밥 먹고 거기 가서 일하고, 그래서 거기 일한 거 속에서 돈 받고. 그런데 이게 이제 점점 노인들에 대해서 정부가 사회복지적인 관점 속에서 이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이게 노인 일자리가 되고, 노인 일자리는 지금 한 사람당 한 달에 30시간을 일하면 27만 원을 주거든요. 모든 노인들 60세가 넘으면 잘 살던 못 살던 노인 일자리를 통해서 하게 되는 거죠. 자, 이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이렇게 뭘 하나 만들면 새로운 발견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맨 처음에 이제 무료급식을 해갖고 그 밥 먹으러 왔던 사람한테 줬는데 집에 가지 않는 사람을 발견하고 집에 가지 않는 사람들 데리고 이제 노숙인 시설을 만들게 되고, 그다음에 노숙인 자립해서 나간 것을 통해서 쪽방을 알게 되고, 그리고 남녀 노숙인 시설을 운영하다 가정폭력 상담소와 피해자 보호 시설을 알고, 이런 분들이 나갔다가 다시 시설로 돌아오지 않게 하려면 푸드뱅크가 있어서 계속해서 어떤 생계를 지원해 줘야 되고, 그다음에 또 노숙인이나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들을 돌봐줘야 이 사람들이 일을 하니까 아동센터를 만들게 되고, 그때는 그냥 타가방 공부방이라고 했어요. 그것도 2005년 12월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지역 아동센터가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1998년도 IMF 맞아갖고 현재 24년에 이르기까지 이런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보면 이준모 목사가 무슨 특별한 계획이 있어서 뭘 만들고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사람을 보고 그 사람의 필요를 느낀 거죠. 여러분들 우리 목사님들이시니까 잘 아시잖아요. 그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잖아요. 근데 그런데 많은 민중들이 와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고 위로를 받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갖는데, 막상 그 사람들이 돌아갈 때쯤 되면 배가 고파서 길가에서 쓰러질 것 같다. 이게 예수님의 느낌, 마음이었어요. 그죠? 쟤네들 길거리에서 쓰러지면 어떡하냐. 그러니까 니네들이 먹을 거를 줘라.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어딨냐 돈이. 돈부터 계산하잖아요. 제가 성경 말씀 그대로 지금까지 24년 동안 일을 해본 경험에 의하면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지는 않는다.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우리 말씀 그대로 보자는 거죠. 여러분들 책 중에 저는 제가 좋아하는 책 중에 그리스도교 이전의 예수라는 책이 분도 출판사에서 나오고 갈릴레아 예수라는 책이 또 나온 게 있는데, 갈릴레아 예수 이런 거를 좀 보시면
아주 그 잘 나타난 게 저는 연민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마음에 와서 닿아요. 연민의 마음을 가지면 참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아까 우리 앞에서 얘기하셨던 목사님이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이 교회 안에만 계시면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요즘은 동센터에 가더라도 그런 사람들을 우리한테 소개 안 해줍니다.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냐면 아까 목사님도 얘기하셨지만 발로 뛰어다니는 거죠. 자, 일단은 여러분 이렇게 해보시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이 일단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자로 세워주시고 교회를 담임하게 해줬으니까 정말 이 교회에 부자건 가난한 사람들이건 잘났건 못났건 여자건 남자건 한국인이건 외국인이든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곳에 왔다가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이라 하였으니 듣게끔 해서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그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부터 이제 발품을 팔자 이런 거예요. 발품을 팔자. 그럼 제일 먼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까요? 우리 교회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있을까? 그래서 리스트를 만드는 거죠. 여러분들 영화 중에 쉰들러 리스트 영화 보셨죠? 마지막까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아주 열정과 헌신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신 소명을 가지고 각오하고 일사각오 자전하셔갖고 결정했으니까 교회에서 교회 주변에 가장 가난한 사람들의 리스트부터 만드는 거예요. 자, 이왕이면 이렇게 만들어 볼까요? 독거노인하고 독거노인 리스트. 그 다음에 장애인으로 한번 해볼까요? 장애인 리스트. 그 다음에 또 뭐 있을까요? 다문화 가정 있죠? 다문화 가정 리스트를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리스트를 만들고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 또는 좀 길게 잡으면 20분 거리를 내가 마을로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을로 이렇게 좀 보자는 거예요. 우리가 시골 같은 경우는 무슨 마을이 다 있는데 저희 계양구만 해도 30만이 넘으니까 그걸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계산 2동인데 계산 1동, 2동, 3동 이렇게까지만 해도 어마어마해요. 인구가. 그러니까 그냥 교회에서 슬리퍼 신고 걸어 나가서 10분에서 20분 거리에 있는 거를 마을로 보자는 거죠. 거기서 독거 리스트, 장애인 리스트, 다문화 리스트 우선 이렇게 필요한 대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보는 거죠. 여러분들 나눠드린 책 중에 이 책 보시면 16페이지 있어요. 16페이지 보시면 저희 교회가 요 조그만 책 요거 그래요. 16페이지에 보면 저희 교회가 계양산 밑에 있어요. 해인교회, 그죠? 해인교회 바로 여기 극동 아파트라고 써 있는데요. 요 극동 여기 아파트에 보면은 제가 폐지를 줍는 어르신들을 모아갖고 실버 자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최초로 노인들 폐지 줍는 노인들만 데리고 실버 자원 협동조합을 만들었어요. 자, 그다음에 그 옆에 극동 아파트 옆에 보면 계양산 지구대가 있고 그 옆에 공영 주차장이 있고 그 옆에 사회복지 회관이 있고 계양 시니어 클럽이 있죠. 그 계양 시니어 클럽. 여기 시니어 클럽에서 노인 일자리를 지원해 주는 건데 25개 사업팀에서 저희가 1,720명에게 일자리를 줍니다. 어마무시하죠. 그래서 뭔 일을 이렇게 많이 하냐? 식당도 하고요, 미장원도 하고, 떡방앗간도 하고, 택배도 하고, 아이들 돌보는 거, 그다음에 청소하는 거, 계양산 쓰레기 줍는 거, 이렇게 하고 1,720명이 와서 일을 하고, 그 많은 거를 다 어떻게 하냐? 정부가 돈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1,720명이 일을 하고 1,720명 곱하기 27만 원 곱하기 11개월 이렇게 해서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그 건물에 지하에 가면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어요. 가정폭력 상담소에는 5명이 일을 하고 가정폭력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100시간 교육을 받거든요. 여러분 100시간 교육을 특히 우리 목회자 중에 여성 목회자들은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꼭 받고 부교역자 있으면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꼭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1월달, 2월달 2달 금토일만 비대면으로 교육을 해요. 이번에. 근데 이게 코로나 끝나면 비대면 교육이 없어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와서 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도 뭐 경상도, 전라도 뭐 이런 데서 다 들어오거든요.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 받아서 교회에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 중에 사모님이 만약에 이런 쪽에 일을 해보고 싶으면 사모님이 교육 받고 그 다음에 이런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교육을 받고 난 뒤에 또 어떻게 일하면 되는지 이런 것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전 가정폭력 상담소가 거기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 조금 더 내려오면 떡방학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다음에 재활용 센터를 만들어놨고, 그다음에 카페를 만들어놨고 이렇게 해서 저는 이제 마을에서 아침에 출근하면서 이렇게 쭉 가면 폐지를 줍는 우리 조합원들이 아침에 쭉 나오죠. 거리 청소하는 어르신들이 쭉 나오죠. 다 우리 조합원들인 거죠. 그죠? 이게 마을 목회. 가면서 인사. 그러니까 동네에서 제일 가난한 사람들하고 인사할 수 있는 목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우리 어르신들이 밤 늦게까지 폐지를 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해인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만들어져 있구나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파란 거 위에 초록색 맨 오른쪽에 있는 내일을 여는 자활쉼터, 노숙인쉼터, 아동센터, 가정폭력상담소, 피난처, 푸드뱅크, 쪽방상담소, 무료급식소, 인천계양 시니어클럽까지는 국가가 제도권으로 인정해주는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은 다 사회복지사이거나 가정폭력 전문 상담원 자격을 갖췄어요. 아까 우리 장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못할 거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여러분들도 할 수 있다. 여러분들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저는 뭐 실직자를 위한 그 처음에 현장 중심의 통합 서비스 지원부터 시작해서 네 번째 지역 공동체 운동으로 가는데 이 지역 공동체 운동은 그 커뮤니티 운동이라고 해서 요즘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건복지부가 작년 재작년부터 가지고 들어온 개념이 뭐냐면 커뮤니티 케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통합 돌봄 서비스라고 하는 걸 많이 가지고 들어오니까 못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여러분들 할 수 있는데 할 수 있는 교회 규모가 있고 재정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아니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러니까 믿고 한번 따라 흉내 내다 보면 익숙해지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자, 그다음에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 긴급 구조 활동, 상담과 사례 관리, 교육, 지역 발전 사업과 재취업. 그러니까 긴급 구조는 여러분들 교회가 아무리 작은 교회라고 하더라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상담한 사람 중에서 긴급하게 구조를 요청하는 사람이 한 번쯤은 다 있었을 거예요. 그죠? 뭐 아는 친구가 야, 나 마저 죽을 것 같아. 부터 시작해서 그죠? 예. 나 이혼할 것 같아. 야, 우리 큰 문제 있어. 어떻게 빚쟁이 됐어. 보증 잘못 써서 이런 것부터 해서 다 있을 거예요. 긴급으로 구조를 요청할 만한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거를 해줄 능력이 없다? 아니에요. 능력이 있습니다. 능력 갖추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테니까 그것도 할 수 있다. 성경 말씀이 있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 안에서 능치 못하는 일이 없다고 했는데 이거는 교인들 가르칠 때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 단지 공부를 좀 해야 된다. 공부를 하고 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모르면 전화해서 물어보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이준모 목사 오늘 이제 알았잖아요, 그지? 우리 김덕래 목사님 통해서 또 우리 노예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됐으니까 여러분들의 비서를 이준모로 생각하면 어떨까요? 야, 나 이런 긴급한 문제 생겼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물어봐주면 어떨까요? 그지? 이해되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그렇게 생각해 보시고 그래서 이제 저희 교회에 사단법인 내일을 여는 집을 중심으로 해서 이런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인데 이거는 도농직거래입니다. 도농직거래. 그래서 최근에 이제 해준 게 뭐냐면 제주도 귤이 지금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귤을 지금 200박스 이상 저희가 이제 판매해주고 있고 지난달에 이제 고구마 황토 거기서 고구마 소장농에서 이제 한 거고
최근에 또 군산에서 권사님 데리고 보리 농사진 여성 목사들 그 보리쌀 1,000kg 팔아주기 해갖고 이제 좀 됐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사회적 기업 도농 직거래를 통해서 도농 살림이라는 걸 사회적 기업으로 만들었고 도농 카페를 만들고 계양산 입구에 한 2평짜리 야외 매장을 하나 또 받아서 했어요. 한번 오셔야 돼요. 여러분들 오늘 남으신 분들만이라도 이런 현장을 백문이 불여일 일거리라고 한번 와보셔요. 계양산성 입구에 우리 야외 매장이 2평짜리가 있는데 그 여기 보시면 저기 그 맨 왼쪽에 계양산성 야외 매장이라고 써 있는데 옛날 이렇게 기와로 이렇게 딱 만들어져 있는데 저기거든요. 딱 산 입구에 둘레길 입구에 딱 있어요. 그 앞에 야외 매장이 있어요. 근데 저거를 2평을 임대했는데 얼마에 임대했을 것 같아요? 맞히는 사람 있으면 제가 선물 주겠습니다. 얼마일 것 같아요? 사회적 기업인데 2평짜리를 임대했어요. 월세 얼마 낼까요? 2만 원 냅니다. 근데 왜 그러냐? 사회적 기업이니까. 사회적 기업이니까. 네. 그런데 저기서 장사해 갖고 사람들이 그동안 돈을 많이 벌었냐? 돈 못 벌어요. 돈 벌 수가 없어요. 11월달 추운데 누가 산에 가나? 또 산에 간다고 해서 저기 한 사람 매 있어봤자 18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나올 수 있나? 인건비 안 나오거든요. 그런데 왜 하니?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저기서 노숙인들이 일을 해요. 네. 노숙인들이 일을 하도록 일 훈련을 시키는 이런 게 이제 있는 거죠. 그럼 돈 안 나오는 거 어떻게 하냐? 돈 안 나오는 거. 그것도 여러분 들어오는 돈의 통로를 여러 가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뭐냐면 일단 첫 번째는 팔아서 인건비를 만들면 제일 좋겠죠, 그죠? 자리평, 어떤 카페를 만들던 어떤 아까 뭐 작은 도서관을 하던 그런 프로그램을 해서 돈을 완벽하게 수익과 지출이 되는 곳을 만드는 것은 굉장한 노하우가 필요하고 만만치 않은 작업이에요.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없어요. 5만 원을 쪼개서 받아 이제 본 적은 없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아닐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모금해요, 저는. 모금을 해서 월급을 주고 근무 시간을 단축시키고 아니면 근무 시간에 다른 자원봉사자가 일을 하게 하고. 그래서 방법은 아까 원칙대로 딱 고용해서 아침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를 하게 하는 방법부터 그 사이사이에 자원봉사를 넣어서 그 사람을 돕기 위하여 자립하는 걸 돕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붙어서 자원봉사를 해줘서 저기를 운영하면서 일터를 유지하는 방법 등등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어쨌든 이런 방식으로 자 그런 이제 상황에서 전체 한번 구조를 한번 보시자고요. 오늘 한국 사회를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한국 경제는요 저성장 기조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실제로 김대중 대통령 IMF 이후에 그러니까 김대중 대통령 때는 한 5% 정도 경제 성장을 했고 노무현 대통령 때 한 4%, 이명박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모두가 다 7% 경제 성장률을 유지하겠다 그러는데 안 됐어요. 반토막도 못 했어요. 2.5도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 때 코로나 와갖고 더 힘들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선방했다. 그래서 한 2%대. 그런데 이제 지금 윤석열 대통령 때 와갖고 경제 성장이 지금 IMF 때로 지금 가고 있다라고 다들 얘기해요. 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경제는 선진국형이기 때문에 이게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는 5%, 7%까지 뛰지만 우리는 선진국형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2%에서 3%만 유지해도 2%에서 3%만 유지해도 선방하는 거다. 일본은 마이너스로 가고 있다. 다시 말하면 앞으로 한국 경제는 그렇게 더 나아질 리는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 이제 이해하시고요. 두 번째는 노인 문제가 심각한데 어떻게 심각하냐면은 우리나라 노인은 2명 중에 한 사람은 빈곤하다는 거예요. 48%가 빈곤율이에요. 그 다음에
고령이 이제 우리가 고령화 사회 그러면은 7%에서 14% 사이를 고령화 사회라고 하고 14%가 넘으면 고령 사회라고 하고 20%는 초고령 사회라고 그래요. 근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지금 시골에 가면은요 나이가 적은 사람이 70대인 거예요. 그리고 다 1인 가구가 많아요. 1인 가구가. 예. 그러니까 지방은 이미 초고령 사회가 됐단 말이죠. 우리 여기 수도권은 수도권만 달라요. 예. 그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 아까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올해가 300만으로 넘어서는 시점이었어요. 다문화가.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무서워서 외국인들이 다 출국했어요. 다 출국하고 다시 들어와야 되는데 안 들어오고 있다가 최근에 들어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200만 원 넘었지만 300만 원 안 됐고 그러면 전라북도가 275만 명 정도 되니까 그 정도가 지금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다. 베트남 사람들 굉장히 많고 그렇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갈등 구조가 얼마나 심각하냐면 이념 갈등이 너무너무 심각해요. 그죠? 우리는 좌우의 갈등이 옛날에 그 이승만 정부 때 못지않게 갈등이 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무조건 저기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은 저기 좌파로 그냥 매도를 해요 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부터 문재인 뭐 이런 사람들은 다 빨갱이라고 생각을 해.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 뭐 어떤 증거도 필요 없어요. 빨갱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또 그 반대로 또 얘기를 하고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해요. 이 갈등이 너무너무 심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옛날에 이명박 대통령이 될 때는 야 우리가 그래도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은 장로 대통령을 만들어야 되지 않냐. 그죠? 그런데 이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모았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냐면 무당 구술하더라도 예, 좌우가 먼저 앞서는 거죠. 이거 심각한 거잖아요. 나중에는 신천지하고 아마 손잡고 또 대통령 만들기 또 할런지도 몰라요. 이게 지금 뭐냐면 한국 사회의 소위 목사님들이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이 안에 하나님 중심, 예수님 중심, 교회 중심이라고 하는 거를 맨날 말로만 얘기하지 이미 이념적으로 엄청 갈등을 갖고 있다. 그래서 판단력 자체가 이제 없어진 거죠. 그냥 그 안에서 모든 걸 판단하는 거고 그렇게 갔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한국 사회 정치 구조가 저는 정치인들이 생산적 구조를 만들어내지 못한다고 봐요. 왜냐면 맨날 싸우니까 그냥 한국 사회의 갈등 구조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되면 예를 들어서 미국 보세요. 트럼프는 무조건 바이든이 싫은 거잖아요. 예? 그럼 바이든이 하는 거는 다 X를 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세상에 미국과 같은 민주주의 사회 속에서 미국 의회를 난립해갖고 의회에서 막 두들겨 부시고 야 이게 진짜 우리가 교과서에서 미국을 배웠는데 이루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런 세상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좌우가 너무너무 갈라져 있는 거죠. 근데 이런 속에서 적어도 우리 목사들이 교회에서 말로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으로 하지 말고 정말 이제 기준을 잡아야 되잖아요. 저는 기준을 잡으면 딱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권사님이랑 오늘 같이 왔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교인들한테 늘 얘기하는 게 하나님 말씀 그대로 실천하는 교회. 저는 이것만 보는 거예요. 우리 집안에서 저는 아주 좌우 갈등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저는 기장 한신대를 갔는데 제 위로 있는 세 분의 목사님께서 한국신앙연구소에서 나온 책을 다 태워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구 책을 갖고 근거를 삼았더니 나용화 교수님 아직도 안 잊어먹어요. 민중신학에 어쩌고 저쩌고. 아니 무슨 뭐 저기 기장 목사님들은 다 민중신학만 배웁니까? 기장에도 가면 성품파도 있어요. 저도 통성기도 하고요. 예? 방언기도 하고. 아니 중학교 2학년 때 나 자유 얻었네 너 자유 얻었네라가 나 목사 되겠네 너 목사 되겠네 한 사람이
귀신 쫓아내는 구마 활동에도 참여했던 사람이 기장에도 많이 있어요. 예. 그런데 그렇게 판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제가 요즘은 예장 합동 측에 가서 강의를 많이 하고요. 예장 통합 측에 가서도 강의를 많이 하는데 성경 읽기는 처음 왔거든요. 그래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한데, 근데 이제는 교단을 넘어서요. 이제는 교단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단 정치 별로 중요하지 않아져요. 이제는 이미 세계의 흐름이 다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 중요한 건 뭐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중심, 하나님이 교회 안에만 있다? 이거 끝났어요. 그죠?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제. 그래서 저는 이거 나머지 이 자료는 한국 경제 현황 분석은요, 그 자료에 있으니까 다 보시고 이제 그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모든 거를 그걸로 한다. 그러면 그게 뭐냐? 딱 그거예요. 첫 계명, 하나님을 사랑해라. 목숨 바쳐서 마음을 다해서, 그거죠.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종과 행, 딱 이 두 계명으로, 이 첫째 계명과 이 둘째 계명으로 모든 것을 정리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저는 이것만 생각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을 많이 알아야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잘 알다시피 이거 뚝 잘라갖고 교인들한테 제자 훈련시키고 사역 훈련시키고, 너 정말 하나님 사랑해? 그러면 마음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내 이웃을 한번 사랑해보자. 이렇게 가면 어떨까요?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면 그것의 표현 방식을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거예요. 이웃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몰라. 그죠? 당장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그거를 방법을 뭘로 보냐면, 저는 사회복지 선교, 그다음에 사회적 기업, 그다음에 협동조합, 이제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그냥 나머지 다 넘어갈게요. 이거 시간이 없어갖고 사회적 기업 여기서부터 하겠습니다. 저한테 시간을 좀 한 2시간만 주면 자세하게 가르쳐드리고 그럴 텐데, 저는 우리 김동렬 목사님 또 우리 장로님들하고 의논하셔서 계양구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오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자, 사회적 기업이 뭐냐? 사회적 기업이 뭐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좋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좋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은 일 하면서 돈 버는 거. 자, 그럼 무료급식은 사회적 기업이 되냐? 안 돼요. 무료잖아, 무료. 돈을 벌어야 돼. 그래서 사회적 기업은 반드시 돈을 벌어야 된다. 그래서 큰 축이 뭐냐면 좋은 일, 그걸 우리 좀 어려운 말로 공익이라고 그래요. 예. 그다음에 몰트만으로 좀 들어가면 공공신학,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뭐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 야, 좋은 일 하면서 돈도 버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용어로 많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돈 버는 거냐? 이거거든요. 어떻게 돈 벌래? 이거는 돈 버는 방법은 많은 케이스를 연구를 해봐야 돼요. 가봐야 돼. 예. 가보면 알게 돼. 나는 뭘 잘할 수 있다가 느껴져요. 자, 보세요. 여기 보시면 공익 추구, 공익을 추구한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다. 이게 첫 번째예요. 가난한 사람에게 일자리를 준다. 그럼 누구냐? 우리 교인들한테 일자리 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우리 권사님 지역 아동센터 센터장이거든요. 네, 우리 교회 장로님 노숙인 시설의 시설장이에요. 우리 교회 권사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원장이에요. 우리 교회 집사님 시니어 클럽의 원장, 가정폭력 상담소 소장, 다 이래요. 또 우리 목사님 뭐 푸드뱅크 점장, 노숙인 쉼터 생활복지사, 전부 그렇게 해놨어요. 제가 우리 권사님, 장로님 다 사회복지 공부 가르쳐갖고 자격증 따게 해서 전부 배치해줬어요. 그 월급 잘 받아요. 네, 우리 저기 장로님, 권사님 중에는 저보다 월급도 많이 받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일을 그만큼 해낼 뿐만 아니라 좋은 일 하면서 교회로 출근해갖고 교회로 출근해서 좋은 일 하면서 돈을 받으니까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희는 직원이 60명 정도 되니까 낮에 뭐 예를 들어서 노예를 한다.
낮에 일반 교회는 낮에 노예하면 성가대 특별 찬양을 못 하잖아요. 저희 교회는 가능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어떻게 생각해 보면 제도를 만들어야 제도를 잘 이해하면 된다 생각하셔요. 그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주고 서비스를 줘야 돼요. 두 번째가 공익이라고 하는 건 첫 번째는 일자리를 주고 그 교회에서 교인들한테 일자리를 주고 그 교인들이 대부분이 경력 단절 여성 처녀 때까지는 회사를 다녔다가 그동안 직장을 못 얻어서 4대 보험을 넣지 못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이름하여 경력 단절 여성이라 그래요. 이런 사람들한테 일을 주면 취약계층에게 일을 주면 다문화 사람에게 일을 주면 장애인에게 일을 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비스를 주는 거야. 서비스는 뭐냐면 신방이라고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목사님들 신방 다 하잖아요. 신방할 때 제일 마음이 아픈 곳이 어디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잖아요. 상처 입은 사람들이지, 눌린 사람들이지. 그런 데다가 서비스 주는 거야. 무슨 서비스를 주냐? 뭐 좋은 거 갖다 주는 거죠. 뭐 쌀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뭐 먹을 거 갖다 주고, 가서 상담해 주고, 가서 청소해 주고, 밥도 해 주고, 뭐 이런 걸 갖다 재화, 생산품 이런 걸 주는 거라고 그러거든요. 오늘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우리 또 둘이 오는데 전화가 와서 망우예요. 몽골 여자. 우리 불나 갖고 우리가 지금 데리고 사는 몽골 가정이에요. 목사님이 쌀 떨어지고 우리 먹을 게 하나도 없는데 좀 주세요. 그런데요. 그래요? 쌀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권사님이 나한테 그런 거예요. 쌀이 20kg짜리 저한테 있다고 준대. 그다음에 또 오늘 아침에 뭐 햄 집에서 안 먹는 거 갖다 놨대. 그래서 그거 주기로 했어요. 또 나는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에다가 이제 우리 노숙인들이 하는 도농살림이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주문하는 거야. 전장 김 10개 하고 뭐 부각하고 계란 한 판 하고 뭐 한참 주문해 갖고 지금 배달해 줘.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 노숙인 사회적 기업 도농살림 매출 올라가잖아요. 매출 올라가죠. 그다음에 그 몽골 가족, 불난 그 가족 지금 애만 아들만 셋인데 할머니 백내장, 녹내장 다 걸려 있고 안호가 불법으로 취업해 갖고 가갖고 180만 원씩 받아요 돈을. 근데 겨우겨우 살아가. 그게 우리 교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지원해 줘요. 그럼 돈이 어디 있냐? 돈은 채워줘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먼저 연민의 마음을 갖고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체계를 만들고 선진지를 방문해서 그 노하우가 어떤 거냐? 응? 어떻게 공모 사업을 하냐? 어떻게 재원 지원을 하냐? 이런 거를 해요. 그래서 아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준모 목사를 비서로 두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비서는 좀 그러나? 부목사 좀 아닐까요? 물어보면은 제가 가르쳐 드려요. 그거는요. 자, 뭘 갖다 주려면 푸드뱅크를 먼저 알아야 돼요. 푸드뱅크. 이렇게 사회복지에 대한 용어를 하나하나 지역사회에서 배우면 돼요. 자, 우리 목사님께서 지역의 푸드뱅크를 알면 어디 있는지를 먼저 알아봐야 되겠죠. 어디 복지관에서 운영하는데 가봐요. 푸드뱅크가 뭐예요? 푸드뱅크를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에요.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네, 우리 교인이라고 얘기하지 말고, 왜냐면 국가는 종교를 초월한 거니까. 그러니까 푸드뱅크에 가서 우리 몽골에서 온 여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냥 너무 사는 게 어려워서 안 됐어. 그래서 쌀을 좀 갖다 주고 먹을 걸 갖다 줬으면 좋겠는데 푸드뱅크 가면 먹을 거 준다 그러는데 그러는 거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리스트를 만들고 초기 상담을 하고 그러고 이제 거길 지원하게 되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내가 할게. 그래서 푸드뱅크의 자원봉사자로 등록해요, 목사님이. 그리고 그 집에 가는 물건은 항상 그 목사님이 갖다 줘. 그런 가정이 아까 제가 리스트 만들어 그랬죠? 거기에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교인, 또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싶은 사람, 이런 사람들한테 전부 푸드뱅크 물건을 가져다가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잖아요. 발품을 팔 수 있잖아요. 그죠? 자, 근데 아주 특이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전도지를 돌리잖아요. 전도지를 꾸겨서 쓰레기통에 버리죠. 아파트 앞에 갖다 놓잖아요. 안 버리고 요즘은 민원을 신고를 해요. 그죠? 네. 그잖아요. 그런데
푸드뱅크 물건을 갖고 가잖아요. 그러면요 사람들이 확 180도 변해갖고 자기 가난한데 얼마나 가난한지를 다 얘기해줘요. 거꾸로. 근데 그게 좀 과장이 됐어. 왜? 받고 싶어서. 이런 차이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자, 그런데 우리 성경 말씀이 뭐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으니 시간만 되면 그 집을 가서 계속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죠? 네, 선포하고 가르치고 질병 고쳐주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돼서 내가 전도를 해낼 수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를 감동시키고 감화시키면 뭐 결과가 생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네, 저는 그렇게 이제 가면 좋을 거라고 봐요. 자, 이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하면서 돈을 버는 건데 돈을 어떻게 버냐? 뭐 어떻게 벌어요? 돈을 벌어야지. 팔아서 버는 거지. 예, 팔아서 버는 거예요. 예, 도농지거래. 저기 제주도에서 귤 떼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노숙인들이 이제 이걸 자립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좀 저렴하게 떼와요. 예, 그런데 저희는 꼭 좀 수준을 좀 달리합니다. 유기농으로 해요. 유기농으로. 예? 좀 못생겼어도 유기농으로. 뭔가 좀 달라야 사람을 설득할 수 있죠. 싸다고 사람들이 다 사는 게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물건 뭐 선물을 받아도 중국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왜? 중국산 물품은 나쁘게 보는 거예요. 중국산 음식 먹으면 병 걸릴 거로 생각해요. 이미지가. 그러니까 이왕이면 네일런지 복지시설에서 하는 거를 차별을 어떻게 하냐면 좋은 걸로, 유기농으로, 최고 좋은 걸로 이런 식으로 친환경적이고 유기농이고 무농약이고 이런 거를 주로 판다. 이해되시죠? 이렇게 해갖고 차별을 두고 판매를 하면서 고객을 확보하고 그렇게 해서 1년차, 2년차, 3년차 계속 가면 어쨌든 되겠죠. 자, 사회적 기업에는요 여기 보면 5가지가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다 노팅돼 있으니까 일자리 제공형, 사회 서비스 제공형, 혼합형, 지역사회 공헌형, 창의 혁신형 이렇게 있는데요. 그냥 읽어보셔요. 아, 이렇게 구분을 해놨구나.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 어떤 유형으로 만드는, 사회적 기업이라고 있는 게 아니라 사회적 기업 안에도 저런 유형이 다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거기서 뭔 얘기냐면 제가 말하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안 되는 게 없다. 나쁜 짓만 안 하면 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왜? 저 5가지 안 들어가는 게 없어. 5가지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은 좋은 일 하는 데는 다 되는구나. 예를 들어서 몸 파는 여성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건 누구든지 안 되는 거고. 그런데 좋은 일 하는 거는 저 5가지 다 들어간다. 그러면 사회적 기업으로 어떤 것도 되는구나. 그럼 작은 도서관 운동도 되겠네? 되지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죠? 좋은 일 하면서 뭘 해요? 돈을 벌어야 돼. 작은 도서관을 통해서 돈을 벌어야 돼. 그걸 아주 어려운 말로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 그래서 그 비즈니스 모델이 뭐냐면 교육이잖아요, 그 안에. 그런데 교육을 학원식으로 강의하면 걸린다면요. 그러면 자기 학습 주도형으로 하면 안 걸린다면요. 네? 그렇게 할까요, 그러면? 저 안 해봤어요. 그렇게 해서 목사님들 가운데 영어가 능통하고 이러면 바이블 스터디로 해서 하면 안 걸리겠죠, 뭐 이런 자기 여건과 환경이 어떻게 돼 있느냐, 자기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어떠냐, 자기 환경이 어떠냐 이런 거에 의해서 결정이 되겠죠. 사회적 기업들이 이렇게 많아요. 경기 지역에도요 561개가 있어요. 제가 이거를 말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위에 빨간 거를 보는 거예요.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업을 만들면은 2년 플러스 3년, 예비 사회적 기업 2년, 인증 사회적 기업 3년에서 5년 동안 인건비와 사업 개발비를 정부에서 지원해 주다가 5년이 지나면 다 망한다. 이런 소문이 많거든요. 어디서 그 소문 들었는지 자꾸 그 얘기를 해요. 아니다. 86%가 지금 유지되고 있다. 네? 이거 사회적 기업이 유지되고 있다. 저도 사회적 기업 3개 만들었는데 아유, 진짜 힘들어요. 뭐 쉬운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지금 맨날 이제 그만할까 맨날 그러다가 지금도 하고 있어요. 지금도 진짜 어떤 데는 왼수 같아. 그런데 그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노숙인들이 180만 원, 200만 원 월급 받아갖고 살아가는 거 보면 좋아요.
기분이 아주 좋아요. 근데 어떤 때는 또 나가다가 금방 또 말아먹고 들어올 때는 또 마음이 아파요. 예. 근데 제가 저런 걸 하니까 LH 있죠? 한국주택공사. 한국주택공사하고 저하고 또 사회적 기업 이거 하고 노숙인들 사회적 기업 하는 게 연결이 돼갖고 거기 집을 줘요. 그래서 보증금 50만 원에 월세 25만 원, 방 2개짜리 큰 거 이런 거 그냥 줘요. 이제 연결. 그걸 LH 임대주택 사업이라고 하는데 그런 것도 와서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래서 빌딩이 한 2군데 있고 그다음에 빌라도 2군데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 또 이러면 아유 목사님은 24년 동안 했으니까 그렇게 하죠. 그러면 이렇게 하면 돼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숟가락만 얹으세요 저한테. 그럼 되잖아요. 여러분 방 필요하면 저한테 보내면 되잖아요, 그죠? 가난한 사람 아유 정말 아주 어디 찢어지게 가난하다, 집이 없다. 목사님도 되나? 되죠.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그러니까 가난하려면 좀 완전히 가난한 게 좋아요. 어정쩡하면 좀 그래. 가난하려면 좀 그냥 완전히 가난해. 그냥 다 써, 그냥 다 쓰고 집도 없고 차도 없고 막 이렇게 하고 우리 내일을 여는 집에 오면 일단은 3개월 지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고시원을 연결해 준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도 좋잖아요. 목사님이면 그래도 돼요. 뭐냐면 그래 내 평생 노숙인들하고 한 달 체험해 보겠다. 노숙인 쉼터에 들어와서 한 달 동안 사는 거죠, 뭐. 그럼 어때요? 가능하죠, 그것도. 이런 방법. 제가 어저께도 사실은 실천대학원 대학교 학생들 거기 다 목사님, 전도사님들 오셨는데 그분들하고 같이 의논하면서 이제 했어요. 근데 그분들한테도 그런 걸 권해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와서 한 달 동안 있으면 진짜 가진 게 없고 법적으로 가진 게 없으면 그 사람이 목사건 신부건 스님이건 관계없이 노숙인 서비스를 받게 돼요. 네. 나는 노숙인 시설로부터 출발을 한 목사다. 얼마나 멋있어요. 국민일보에 날 것 같지 않아요? 네. 저는 그럴 것 같아요. 네. 저기 유명한 분 있잖아요. 조용술 목사. 저기 부산에 노숙인 되겠다고 3개월 동안 부산 역에서 거리 노숙인 체험했잖아요. 저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하겠어요. 그 냄새를 못 참아. 비유가 상해갖고. 근데 그분 하더라고요. 대전의 원용철 목사님 감력이 그 사람도 한 달 동안 노숙했잖아요. 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자, 어쨌든 현재 85%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 기업 계속 유지된다. 자, 일단 사회적 기업을 하면 뭘 도와주냐? 일단 인건비를 지원해줘요. 인건비를 지원했는데 인건비를 지원해주는 조건이 있어요. 뭐냐면 요건을 갖췄을 때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이 됐을 때 그래요. 지금 이거 여러분들한테 다 설명을 하면 몰라.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면 돼. 야, 사회적 기업을 하게 되면 정부에서 인건비 지원해주는 방법도 있단다. 그런데 인건비만 지원해주는 게 아니라 사업 개발비도 지원해준다더라. 그러면 나 같으면 부목사님 한 명 키우겠다. 그죠? 부목사님 한 명 키워서 사회적 기업 같이 만들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고 봐요. 우리 김 목사님도 부목사님 부교역자 중에서 한 명 보내세요. 훈련시키냐고. 네. 어쨌든 인건비 주고 인건비도 일반 사람 인건비는 기본 시급 9,020원인가요? 곱하기 8시간 해서 계산하는 방식 그게 있고 전문 인력도 지원해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250만 원까지 재정 지원을 해줘요. 월급을. 그러면 이제 잘 계획 세우면 되겠죠. 예를 들면 나는 담임 목사니까 나는 대표할게. 나는 월급 안 받아도 좋아. 그러면 가난한 집사님이 직원으로 있어. 네? 가난한 집사님 직원으로 있어. 그리고 사회적 기업을 만들자. 이렇게 가면 되겠죠. 그죠? 네. 잘 연구해보면 되니까 제가 공식적으로 다 설명하기 좀 어려워서 말씀드린 거니까 잘 행간을 읽으시고 나중에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 이제 지원 내용이 이제 이런 지원을 받고요. 거기 다 써 있으니까 집에 가서 그냥 찬찬히 읽어 보시고요. 자, 그다음에 사회보험료도 지원해주고
공공기관에서 우선 구매를 해줘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건 어떨까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옛날 집사님 때부터 식당을 했는데 그 권사님이 옛날에는 돈을 잘 벌었어. 그런데 나이가 먹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 그런데 그 집사님이 가지고 있는 그 식당이 너무 건물이 괜찮아. 근데 팔기는 좀 그래. 팔 생각이 없어. 그러면 권사님 한 달에 평균 얼마 받으세요? 지난 1년 동안 평균 내면 얼마 버세요? 그러면 만약에 200만 원 번다. 그러면 권사님한테 200만 원 월급 주기로 하고 나머지는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있을 수 있겠으나 권사님도 좀 딱 마음에 결심하고 200만 원 하고 우리 교회가 이거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운영해 봅시다. 그러면 어쨌든 이분이 평균 200만 원 벌었으니까 200만 원 수입은 유지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옷을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하는, 지금까지는 개인적으로 운영하던 식당이었어. 그런데 이제는 사회적 기업으로 전환해서 만들어서 운영을 해. 그러면 공무원들이 우선 구매라는 걸 적용하잖아요. 그러면 이 식당에서 판매되는 것들을 우선 구매해 줄 수 있는 정부의 요건이 생기는 거죠. 그러면은 이런 거를 홍보를 하게 되면 공무원들도 이왕이면 그 식당에 가게 되는 거죠. 만약에 일단 맛있다라고 하는 건 전제해야 되죠. 맛없는데도 가주는 건 없으니까. 예.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구매줄. 그 식당을 통해서 뭐 김도 갖다 놓고 팔 수도 있고 뭣도 갖다 놓고 팔 수도 있는 거죠, 그죠? 예, 그렇게. 협동조합은요. 이제 오늘 여기서 다 얘기할 수는 없는데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옛날에 사회적 기업을 만들려면 일단 기업을 만드는 거니까 세무서에 신고를 해야 되는데 상법상의 주식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5천만 원이 필요했어요. 기본 주식을. 예? 그만큼의 재산이 있어야 돼. 지금은 이론상으로는 100원짜리 회사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제도가 없어졌어요. 예. 그리고 그러니까 주식회사는 3명이면 만들 수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대표, 피고용인, 그다음에 감사. 그렇게 만들면 되잖아요. 자, 근데 사회적 협동조합은 몇 명이 만들 수 있냐면은 5명이면 만들 수 있어요. 목사님들끼리 5명이 모여서 공부하고 우리 여기 강서 지방에서 사회적 협동조합 하나 만들면 어떻겠어요? 나는 그것도 괜찮다고 봐요. 목사님들끼리 공부하고 사회적 협동조합 만드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들어 갖고 뭐 할 수 있느냐? 역시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회적 협동조합 만들어 갖고 유치원도 위탁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복지관도 위탁받을 수 있나요? 할 수 있어요. 정부의 사회적 협동조합은 법인격이 되는 거기 때문에 사단법인, 사회복지법인 같은 비영리 법인과 같은 자격을 주는 거기 때문에. 자, 우리가 사회복지하면 소셜 웰페어, 소셜이라는 말이 사회적 공공성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회적 기업도 소셜 엔터프라이즈니까 소셜이 들어가죠. 네. 그런 것처럼 사회적인 것들을 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재정 지원도 받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협동조합을 만들 때는 이것만 일단 아세요. 복잡한 거는 나중에 저한테 이제 학습을 하기로 하고 뭐냐면 5명이 모여서 만든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5명이 만든다. 그 5명이 만드는 그 과정의 구체적인 부분들은 이준모 목사와 같이 공부하면 된다. 그러면 정관이라는 게 있는데 정관, 골치 아프고 뭐 이런 거 다 있는데 표준 정관이라는 게 있어요. 다 만들어놨어. 이미 다 만들어놨으니까 여러분들 가지고 가서 조금만 바꾸면 돼. 그러니까 모여서 공부하는 학습 스터디를 만드는 거예요. 자, 오늘부터 이런 거는 어떨까요? 사회복지, 목회. 요즘 그 실천신학 대학교에서는 소셜 미니스트리 해갖고 그 사회적 목회 영역을 만들어서 대학원 과정을 받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런데 저도 이제 거기하고 같이 그 코워커로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우리나라의 코로나 이후의 목회의 방향은 사회적 목회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쪽에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CBS, CTS 모든 기독교 언론지에서는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제 지역 주민들을 만나서 지역 주민들과 더불어서 지역에서 마을 목회 이런 거 방식으로 교회가 하지 않으면 손가락질을 당하는 것을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과정에다가 전적으로 그렇게만 하는 건 아니고 여기 이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고 그 목사님의 달란트가 있고 그런데 거기다 전부 사회적 목회 프로그램들을 그 엔진을 다루면 저는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은 그 안에 있는 내용 읽어보시고 이제 제가 여기 스페인의 몬도라곤도 갔다 왔는데 이거를 호세 마리아 신부님께서 이 스페인에다가 협동조합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얼마나 많이 만들었냐면요. 조합원이 8만 5천 명이래요. 111개의 협동조합을 만들었대요. 거기에 브랜치 회사가 120개가 있고 총 255개의 사업체가 있대요. 그래갖고 스페인 전역에서 2,500여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데 우리나라 삼성, LG 뭐 이런 순서가 있잖아요. 스페인 기업 중에서 세 번째래요. 어마무시하죠, 뭐. 네. 그런데 더 대단한 거는 뭐냐면 2008년도에 세계 경제 위기가 왔을 때 여기 협동조합은 해고하는 노동자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네. 그거 얼마나 대단해요. 네. 신부님 하셨으니까 우리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마을 전체가 저렇게 회사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이제 협동조합의 개념 이런 거 쭉 보시고요. 이제 만드는 방법 이런 것들은 정말 해보고 싶다. 나 한번 도전해보고 싶다. 이렇게 팀 만들어주면 제가 팀 티칭 할 테니까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요. 이제 해인교회가 하는 거, 우리는 재활용 센터를 해요. 재활용 센터. 예, 이거는 뭐냐면 아나바다 운동회부터 출발을 했어요. 아시죠?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고 다시 쓰는 거. 이것부터 해요. 그래서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이런 쪽에서 많이 해요. 초록마을. 그 다음에 옛날에 박원순 시장이 하던 아름다운 가게. 다 여기에 속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들 교회 공간에서 할 수 있고 구제 옷가게 있죠? 구제 옷가게. 구제 옷가게 여러분들하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냐? 여러분들 교회 옆에 빈 상점 하나 차리고요. 구제 옷가게 해갖고 옷 어디서 갖다 놓냐면은 뭐 목사님들 여기저기 그냥 해요. 제가 하나만 얘기해요. 감리교회 새롬교회라고 있어요. 새롬교회. 새롬교회 목사님이 어디서 목회를 하냐면 전라남도 해남에서 해요. 우리 재활용센터에 와서 보고 야 나도 재활용센터 해야지 그러는 거예요. 해남에서. 그래서 내가 컨설팅을 해주는데 목사님 해남에 무슨 저기 옷가게를 합니까? 재활용센터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내 말 안 믿고 자기는 한다는 거예요. 해남에라 했는데 이 사람이 왜 했냐면은 나보고 이런 얘기까지 해요. 얼마나 자기가 그 시골에서 환경운동의 중요성을 알고 그 밭에 있는 모든 비닐 있잖아요. 왜 비닐 그 고추 심을 때 보면 비닐 먼저 깔고 하잖아요. 가을 끝나면 전부 그 비닐을 긁어 모아갖고 그걸 팔아서 장학금을 줬대요. 응? 그런 거를 팔아갖고. 그래서 자기는 재활용센터를 하고 싶다는 거예요. 야 그러면 옷 이런 걸 어떻게 모으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 양반이 방법이 있었던 거예요. 다 계획이 있었더라고요. 이분이 어린이 학교 부흥 강사인데 광림교회 있잖아요. 감리교. 압구정동에 있잖아요. 거기 가갖고 목사님한테 목사님 저 해남 땅끝 마을에 있는 새로운 교회인데 목사님 저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 근데 뭘 도와주냐면 뭐 돈을 달라는 것도 아니고 목사님 교회 교인들한테 재활용, 재사용할 수 있는 물건을 좀 모아달라. 그랬대요. 그거는 뭐 내가 좋은 뜻에서 할 수 있지. 응? 알았다. 모았대요. 얼마나 모았을까요? 한 10톤 트럭으로. 그래서 그거를 광림교회에서 그냥 트럭까지 보내갖고 새롬교회를 갖다가 해남에 갖다가 교회 앞마당에 갖다 부어놓은 거예요. 그거 정리하는데 6개월 걸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전라남도 광주, 목포 막 구제 옷가게 사장님들이 옷 사러 해남으로 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서울 강남 압구정동에서 메이커 옷들이 막 눈에 띄는 거야. 새롬교회 목사님은 메이커가 뭔지를 몰라. 입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예. 근데 저도 똑같아요. 우리 재활용센터에 옷이 들어오는데 우리 노숙인 아저씨들이 지금 팔고 있는데 메이커가 뭔지를 몰라요. 우리 저기 분당에 있는 한신교회 장로님이 저희 이사인데 어느 날 재활용센터를 왔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세요. 그래서 뭐 신발 그 쓰던 거를 저거 하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저 이거 사갈게. 이거 얼마예요? 그래요. 그래서 나 보니까 2만 원이요. 그래서 이제 2만 원 저 했더만 아유 그래요? 이렇게 싸요? 그랬더니 5만 원짜리 주고 그냥 됐어요. 그리고 2컬레 사갔어요. 와 나중에 얘기해 주는데 그게 저기 골프화래. 나는 그게 골프화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골프화가 한 컬레가 50만 원 이상이래. 예. 근데 그런 게 들어와요. 근데 그걸 알아볼 줄 모르는 거지. 여러분 성경에 있죠? 밭을 사는데 밭 밑에 보화가 있으니까 전 재산을 팔아갖고 밭을 샀어요? 보화를 샀어요? 뭘 샀어요? 예. 꿈을 샀겠죠. 꿈을. 예. 자, 이런 거죠. 재활용센터는 뭐냐면 물건을 가지고 오면 마진율이 70% 80% 정도 돼요. 그런데 도농은요 마진율이 30%밖에 안 돼요. 왜냐하면 마진율을 50%로 올리면 이거는 농민을 착취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농촌교회를 도와주는 게 아니라 농촌교회를 후리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30%만 마진을 본다고 생각해야 돼. 그죠? 그리고 농촌교회에서 이제 요즘 저희 뭐 하냐면 절임 배추예요. 절임 배추 이제 27일 날 도착하는데 절임 배추 처음에 그러면 그냥 충북 계산에서 좋은 절임 배추도 이제 가지고 오는 거죠. 뭐 이런 방식으로 농촌교회를 살려주는, 그래서 농촌하고 결연 맺고 농촌교회를 방문도 하고 놀러도 가고 거기도 오고 또 도심지는 좋은 것도 많이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에 음료수 밀크 음료수 50박스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그런 거 농촌교회 갈 때 한 박스 두 박스 갖다 주면 되잖아요. 그죠? 뭐 이런 거. 또 농촌에서 막 입을 옷이 필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뭐 언제든지 골라가게 해줄 수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님이 오시잖아요. 구경시켜주면 그렇게 좋아해요. 저는 딱 그래요. 해외 선교사님 오시면 3벌씩 선택하라고. 네. 그러면 우리 지금 한신대 신학대학원에 뭐 저기 아프리카 무슨 저기 뭐 그 미얀마 이런 데서 와갖고 공부하거든요. 그분들한테 옷 선택하라면 그렇게 좋아해요. 그러니까 해외 선교사로 나가시는 분들한테 우리가 옷 같은 거 이렇게 해서 보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도움이 되죠. 떡방학과를 하는데 떡방학과는 운영하는 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서 어린이들이 떡을 만드는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 거죠. 예. 그다음에 도농 카페를 만들었는데 카페도 아까 이제 카페에 있으니까 너무 좋았다고 그랬죠. 작은 도서관이. 근데 저희는 카페에 가면은 이렇게 뭐 5명, 10명 이렇게 무리져서 가면은 자리를 확보하기가 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아예 교육실을 하나 만들어 놨고 카페에서 사갖고 그 옆에 가서 저렇게 있을 수 있게, 또는 교육을 많이 유치를 해서 카페 매출을 올리는 이런 이제 개념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이제 야외 매장, 아까 얘기했던 야외 매장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폐지 줍는 노인들 전부 모셔다가 협동조합 만들었고요.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지금까지 모금한 게 1억이 넘게 모금을 했어요. 그러니까 모금하는 방법, 네이버에서 모금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제 그런 것도 배우는데 사실 그런 거 배우려면 그것만 해도 모금 방법만 해도 1-2시간씩 해야 돼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에 이제 할 수가 없고 지금 맞춰야 되는 거죠. 시간이 오버된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이제 권해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회복지 목회를 하고 마을 목회를 할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목사님이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된다. 근데 공부하는 어떤 걸 어떻게 하면 되냐? 여러분, 오늘 제가 가지고 있는 그 드린 자료 보면 부록 자료로 올려놨어요.
제가 우리 김 목사님 그 오늘 오신 분들에 대한 얘기를 듣고 거기 부록 자료를 올려놨거든요. 얼마 전에 출판된 겸직 목회에 제가 쓴 글이에요. 여기에 보면 내용을 제가 여러분들 PPT로 강의 듣고 다 잊어먹을 수 있으니까 전부 글을 풀어서 써놨어요. 풀어서 써놨으니까 그 글을 읽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어디서 공부를 하냐면 유튜브에 가면 사회적 기업 만드는 방법 이런 게 다 있어요. 협동조합 만드는 방법이 다 있어요. 네, 그걸로 이제 공부를 하면 돼요. 그 학습을 하면 되고 그리고 여기 멀지 않으니까 1시간 거리니까 공부하는 사람들끼리 저희 카페 옆에 교육장이 있으니까 거기 와서 공부를 하면 모르는 거는 또 비서가 옆에 또 있으니까 거기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그죠? 네, 물어봐가면서 또 차 마셔가면서 또 아주 현실적으로 또 이렇게 고민도 하고 최근에 제가 제로 웨이스트 샵도 만들었거든요. 왜 그렇게 해서 지역에 있는 주민들을 만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니까 자, 첫 번째 목회자가 공부하자. 근데 공부 혼자 하면 잘 안 되니 5명이 모여서 공부하자. 5명 정도. 목사님이나 부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아니면 자기 교회 교인들 데리고 모여서 공부하자. 같이 놀러 다니면서 좋은 거 먹어가면서 그렇게 공부하자. 그렇게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회적 기업을, 협동조합을, 사단법인을 무조건 만들어야 된다. 앞에 강의하신 분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작은 도서관 만들어서 작은 도서관으로 푸는 방법이 있지만 저는 더 편한 방법이 사회적 기업과 협동조합과 사회적 협동조합을 만드는 방법, 이것이 더 쉽다. 그러면 어떻게 만드냐면 일단 시작해야 된다. 일단 시작. 그래야 되는 거지. 내가 다 알 때까지 공부만 해갖고는 안 되니까 공부를 해가면서 만든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사회적 협동조합 이름을 정해야 되겠죠. 사회적 협동조합 위치를 정해야 되겠죠. 사회적 협동조합의 사업해야 할 내용들을 정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을 아예 직접 만들어가면서 실제로 프로그램으로 보건복지부에 냈다가 빠꾸도 당해보고 노동부에다가 냈다가 빠꾸도 당해보고 공모사업도 내보고 빠꾸도 당해보고 이래야 실력이 붙는다. 예? 그러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일단은 지금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것과 실천하는 것을 같이 해가면 좋겠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네트워크를 하는데 비즈니스 모델 중에 다시 한 번만 띄워줘 볼래요? 목사님 시간을 몇 분 더 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요. 어려운 것 같아. 여기까지 말아. 자전 뭐냐면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선진지를 방문해서 네트워크를 갖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네트워크를. 자, 예를 들면 저는 아예 20년 동안 이 일을 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베테랑이잖아요. 근데 제가 찐빵도 개발을 했단 말이에요. 찐빵도 개발을 했고 도농에 여러 가지 물건을 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 구제 옷가게를 한번 해보고 싶다. 우리 교회 조그만 공간에서 우리 동네 사람들이 찾아올 수 있는 구제 옷가게를 한번 하겠다. 구제 옷가게. 그러면 구제 옷가게를 선진지 방문으로 우리 재활용센터로 오시고 재활용센터에서 물건을 가져갈 수 있는 거 가지고 가세요. 여기 와서. 그리고 양심껏 팔아갖고 50%만 저한테 주세요. 그러면 되겠죠. 네. 그 다음에 도농에 있는 물건 가지고 가세요. 거기서 우리한테 마진을 일부를 주시면 돼요. 그러면 그 주는 걸 어떻게 주냐? 기부를 해서 주는 거예요. 기부를. 뭐 어떤 기부로? 노숙인 자립 자활을 위해서 기부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만든 사회적 기업에서 기부를 많이 하면 평가가 좋아지죠. 네. 그래서 국가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 네. 아까 이제 우리 목사님은 상을 많이 받으라 그러는데, 네. 뭐 상도 중요하지만 기부를 많이 하면은 그 사회적 기업의 평가 기준이 높아지기 때문에 그러면은 더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네트워크를 통해서 만들어가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혹시 질문 있나요? 예, 질문 없으면은 우리
행복한 샘터 교회 우리 김광수 목사님 우리 복지부 또 위원으로 소위원으로 수고하시는데 기도해 주시고 오늘 두 번의 강의 또 지역 사회를 섬기는 복지 목회 세미나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